자,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스텝 1입니다. 일단은 늘상 그렇듯이 그냥 800이 600짜리 화면에 그냥 검게 이렇게 칠해 놓은 상태고요. 뭐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new 파일 해가지고 우리는 vehicle 자동차 탈 것이라는 의미를 보통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ehicle.js라고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고요. 클래스 이름도 똑같이 vehicle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화면에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가 다른 물체를 쫓아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을 보일 건데, 기본적으로 이 물체가 화면상에 자기의 위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치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x랑 y 두 개의 값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거를 벡터로 그냥 처리할 수 있다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dispose 해가지고 create 벡터에서 초기 위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터에서 이렇게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받아오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움직이기 위한 요소로서 this velocity 요소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velocit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속도도 없는 상태로 일단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속도 개념이 필요할 거고요. ACC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만들 거긴 한데, 이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도,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한 5 정도로 설정을 할까요? 그리고 이 물체가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힘이 어느 정도일지를 미리 이렇게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물체가 결국은 화면에 그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에 대해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this radius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값을 그냥 한 5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화면에 일단 표현이 될 수 있도록 show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push 그다음에 pop 처리하고 translate에서 그다음에 rotate 하고요. rotate는 아직 안 넣도록 할게요. rotate는 그냥 넣지 말고 일단은 circle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ircle 0,0에 this r에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이 이제 그려지겠죠. 반지름을 삼아서 그려지는. 자, 이런 걸 만들고 우리 메인에서 이 vehicle 해놓은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실수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뭐 그럴 필요 없겠죠. 우리 지금 방금 막 만든 이 vehicle 파일을 쓰려면 index.html에서 불러와줘야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script src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현재 p5라는 폴더에 vehicle이라는 걸 불러올게 라고 이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메인에 들어가서 let vehicle은 new 지금은 만들지 맙시다. R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new vehicle은 new vehicle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vehicle show 이렇게 해주면은 화면에 이렇게 점이 하나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자면은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렇게 세 개가 어찌 보자면 우리가 지금 속도가 변하는, 그러니까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져서 속도가 변하는 그런 어떤 물체를 그리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고요. R값이 좀 너무 작아서 너무 콩알만 하잖아요. 기본값을 한 20 정도까지 올려볼까요? 우리가 외부 변수로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방향성이 있는 모습으로 좀 그려지는 게 제가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회전을 해도 이게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진 뾰족한 무언가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egin shape end shape를 해서 이 begin shape랑 end shape 사이에다가 vertex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좌표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0,0 이렇게 넣어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네 반지름만큼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반지름만큼 또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vertex에 반지름만큼 또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반지름만큼 아래로 내려가고 네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해보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기존의 서클이랑 겹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선으로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255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아까 서클 2배 곱해야 되죠. no fill 하는 걸 깜빡했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 원이 있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뒤로 간 데에서 R만큼 위로 올라간 여기 2점, 2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저는 그래도 원의 범위를 벗어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그 사인 코사인 써가지고 각도 넣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R 곱하기 코사인 R 자리니까 코사인 그 다음에 this r 곱하기 sin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각도를 넣으면 되는데 이 두 개의 각도는 동일한 각도를 넣어주면 되죠. 저는 360도 시스템 쓰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니까 radians로 변환해 줄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각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가 90도, 이렇게가 120도쯤 되고 120도가 135도 뭐 이런 식일 거니까 저는 좀 뾰족한 원을 그리고 싶으니까 한 160도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60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위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도 160도를 이렇게 쭉 넘어간 걸로 이렇게 해줄 거라서 똑같이 복사해 준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세이브하고 여기 부분을 플러스로 이제 변환을 해주면 자, 지금은 선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기 지금 점이 두 개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변환해주면 네, 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 노필의 스트로크로 이렇게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저 뾰족한 녀석 같은 경우에는 노필의 스트로크가 아니라 노 스트로크의 필 이렇게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졌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제 뭔가 쫓아갈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죠. seek target 이라고 아마 이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목표를 쫓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 중력이나 이런 것들 적용할 때 늘 썼던 몇 개의 함수들 생각을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apply force 부분이 있죠. 그래서 force 이렇게 집어넣고 자, 그런데 이 force 같은 경우에는 this ACC에다가 force를 이렇게 더하는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update 구문도 있었죠. update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velocity에다가 ACC를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에다가 velocity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ACC는 다시 초기화를 시켜버리죠. 0의 0인 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매번 0의 0인 거에다가 새로운 힘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가속도에 누적이 된 다음에 그게 여기에 들어가 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루프를 도는 구조였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force를 사실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이 이렇게 있기는 했는데 그 나눠주기 위한 질량은 그냥 1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원래는 이제 질량이라는 걸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나눠주기로 하는데 뭐 여기 있는 물체들의 전부 다 뭐 질량을 다르게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ig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중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매번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힘이 이제 매번 작용을 하는 방식이었고, 뭐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뭐 이제 약간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힘이 작용을 하는 건데, 어떤 타겟이 있다라고 할 때 그쪽 타겟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하는 거겠죠. 뭔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에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의 vehicle 그리고 vehicle이 어떤 속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velocity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쪽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자, 원래 velocity가 있고 이쪽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이거는 원래대로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velocity가 더해지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 velocity를 이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뤄낼 수 있냐? 먼저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이게 페이지 넘어가는 게,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친구의 위치 두 개에 있어서,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쪽으로 향하는 어떤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 친구로부터 나를 빼면 됩니다. 자, 이 친구의 벡터로부터, 위치 벡터로부터 나의 벡터를 뺍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벡터가 산출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결국 지금 이 벨로시티가 이쪽으로 향하게 되도록 뭔가 조정을 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벨로시티의 우리가 상한선을 정할 거거든요. 최고로 빨리 갈 수 있는 속도.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보면은 뭐 물론 여러분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엄청나게 뭐 무한하게 제일 빠르게 가는 뭐 그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요렇게 변경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요렇게 가던 거를 요렇게 변경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벨로시티를 이 다음에 여기까지 한 방에 가는 걸로 바꿔버리면은 바로 다음 프레임이 여기에 있게 되잖아요. 뿅 하고 있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나의 최대의 속도로 이제 이동하게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틸 색상,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약간 청록색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벡터예요. 최종적으로 산출하고 싶은.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자, 이 친구한테서 요렇게 더해주면은, 자, 우리 벡터에 더하기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 친구가 돼요. 자, 이 친구에다가 요렇게 더해주면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가기 위한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얘한테서 얘를 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이게 되기 위한 벡터를 구하려면은 이 친구한테서 요거를 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벡터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 이 친구를 뒤집은 친구를 여기 끝에다 갖다 대는 게 벡터의 마이너스 연산, subtract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어요. 더하는 거는 이 친구를 그대로 갖다 대면 되는 건데, 빼는 거는 이 친구를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요 벡터가, 자,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더하면 이게 이 방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절차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이 벡터를 구한 다음에 이 벡터의 길이를 조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냐면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 값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벡터에 대해서 나의 기존의 속도를 이렇게 빼면은 내 속도가 이 정도로 조정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가진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있어요. 이 벡터를 그냥 그대로 더하면 우리의 기존의 벨로시티는 바로 이쪽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짧은 값으로 이렇게 더하면 아마 조금 돌아간 값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계산하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 위치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이 길이를 그대로 더하냐 아니면은 좀 짧게 해서 더하냐가 이 친구가 얼마나 고개를 휙 돌리냐 하는 여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봤던 개념을 실제 계산으로 한번 옮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요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타겟이라고 하는 벡터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타겟이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const, 저는 아까 이 초록색 점선 있죠? 이 청록색 점선을 desired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esired는 desired라고 안 하고 toward target이라고 할게요. toward target은 자, 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빼기를 할 때 우리가 dispose에서 타겟 자체가 위치라고 가정을 할게요. 타겟 자체가 그냥 바로 타겟 자체가 여기 XY 좌표의 벡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별도의 비이클 개체가 아니라 타겟에서 빼줘야 돼요. 뭐를 빼주냐? 우리의 위치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타겟을 변조를 하는 게 되잖아요. 타겟을 변조할 게 아니라 타겟의 벡터로부터 그냥 뺀 새로운 값을 만들 거라서 우린 이 방식이 아니라 p5. 벡터에서 sub 그래서 타겟한테서 우리의 위치를 뺀 값을 이렇게 만들면 이 toward target이라는 게 도출이 됩니다. 이 toward target은 이 청록색 선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청록색 선에서 무엇을 뺄 거냐? 빼는 게 아니라 toward target을 길이를 조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길이를 조정을 할 거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제 기존의 속도인데, 기존의 속도이면서 동시에 이게 지금 최대 속도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거를 만약에 최대 속도로 제한을 하지 않으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set mag, 이 set mag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벡터의 길이를 여기 안에 넣어주는 어떤 값으로 길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방향은 그대로고 길이를 제한하게 돼요. 물론 여기다 음수값이 들어가면 180도 뒤집은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set mag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set mag에 음수값 넣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이거는 길이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값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음수값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제가 아까 말한 음수값 넣으면은 방향이 뒤집힌다는 건 멀티플라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et mag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의 최대 속도를 넣는 거죠. 최대 속도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제 toward target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 된 거냐면은, toward target은 이게 된 거예요. 지금 요 청록색이 된 거예요. 이 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의 스피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였죠. 요 보라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toward targe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는 desire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로 하는. 그래서 desired로 처음부터 변수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보라색은 저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스티어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스티어링은 desired를 변조해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새로운 값을 이렇게 만들 건데요. const 스티어링은 여기 뒤에 잘못 썼죠? 스티어링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뭐에서 뭘 빼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desired에서 현재의 속도를 빼면은 그게 스티어링 값이 나옵니다. 왜 우리의 desired에서 현재 거를 빼야 되냐면 현재 거가 desired 위치로 변경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값이 나와야 되냐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서 나를 뺀 값이 나올 거고 그거를 나한테 더해주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티어링은 p5.vector.sub 뭐에서 뭘 뺀다? desired에서 우리의 속도를 현재 속도를 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스티어링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이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 스티어링을 길이의 최대치를 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길이를 그대로 더해도 되지만 길이의 어떤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개를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휙 이렇게 돌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나 센 힘으로 조향을 하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맥스 포스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위에 이것들을 넣어준 건데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 apply force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this에 apply force string 이렇게 steering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막 함수들을 만들었을 뿐인 거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써먹기 위해서 밖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자, 볼게요. 메인으로 가서 show 위쪽에 vehicle.update 일단 넣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vehicle seek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줄 수 있을 건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 벡터가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 벡터를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let target 이라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타겟은 create 벡터에서 마우스 X, 마우스 Y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근데 정확히는 그냥 0,0으로 일단 먼저 만들고 여기 draw 부분에서 매 프레임마다 target.set 이렇게 해서 마우스 X, 마우스 Y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no stroke, fill, red, 그 다음에 circle, target X, target Y, 그 다음에 뭐 크기는 16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세이브를 하면은 자, 여기 이 seek 부분에 우리가 이제 타겟 안 넣어줘서 지금 아마 터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콘솔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떠버리네요. 지금 어쨌든 이거 타겟 안 넣어줘서 그런 걸 거거든요. 타겟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이제 이 친구가 자꾸 저를 이제 따라오게 되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마우스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거가 조금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매번 하는 게 아니라 if mouse is pressed 일 때만 그때만 마우스 위치를 갱신하도록 하고요. 초기 위치도 조금 다른 데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초기 위치는 그냥 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있고 제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쫓아오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는 우리의 원래 물체가 있고 속도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를 할 거예요. 속도가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할 건데 제가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조금만 좀 조정을 하자면 네, 자료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그 최대 속도 개념을 좀 지금 속도랑 너무 일치시켜 버려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자, 우리가 공이 있고 이게 공이
이 다음엔 원래 여기로 갈 거였는데 우리 공을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이제 좀 변경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잠깐 자료 수정하느라 지금 흐름을 잠깐 놓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물체가 이 다음 지점으로 이제 이동하는 원래 이제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쪽으로 향하도록 조정하고 싶은 것,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seek의 함수가 이제 작동하려고 하는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인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향해야 되는 어떤 방향과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구합니다. 네, 이 점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코드에서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타겟의 위치로부터 나의 위치를 뺨으로써 요 점선을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속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무한대의 속도로 이렇게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안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그 각주 처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최대 속도라는 거를 설정을 할 거고, 자, 이쪽으로 우리가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 속도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어라는 이제 목표인 거잖아요. 그럼 그 목표치에 맞춰 가지고 길이를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한 결과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set magnitude입니다. magnitude는 원래 있던 벡터의 길이,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길이만 이제 변경을 시키는 건데 max speed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이걸로 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목표로 하는 이것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속도가 더해져야지 이렇게 바뀔 수 있냐라고 하는 거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여기로 가는 거가 얼마나 더해져야지 내가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한테서 이걸 빼는 거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쪽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하냐는 이거에서 요거를 빼면 돼요. 그럼 빼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는 이 끝에다 이렇게 요 벡터를 그대로 갖다 대서 그걸 연결한 결과라고 했고, 빼기는 똑같이 끝에다가 갖다 대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뒤집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끝에다가 요거를 뒤집은 거를 갖다 놓은 그 끝을 연결한 것, 그게 요 친구가 이 청록색으로 바뀌기 위한 벡터인 거죠. 여기에다 이제 이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해지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였냐? 자,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스티어링, 이 새로운 이 보라색을 구할 건데, 그거는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현재의 속도를 빼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스티어링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리밋을 걸어놨습니다. 리밋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휙 돌아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약간 마치 도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스티어링, 그러니까 원래 가던 방향에서 다음 방향으로 이제 조정되는데 좀 이제 뭔가 좀 걸리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급한 거 먼저 하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향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이걸 삼각형을 이제 좀 도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앵글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앵글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const angle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벡터 있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위치가 아니라 벨로시티가 갖고 있잖아요.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한다는 건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여기 보면은 헤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헤딩이라고 하는 요 값은 지금 현재 그 벡터가 어느 방향이냐라고 하는 그 각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앵글을 갖다가 여기 트랜슬레이트 다음에 로테이트 앵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는 네, 이렇게 돌면서 가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우리 회전 중심축을 트랜슬레이트로 옮기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그대로 그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고개를 돌리는 이 느낌은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이제 desired의 set mag라는 개념을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set mag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g를 없애볼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세이브를 하면은 별로 차이가 없죠. 근데 이 리미트마저도 빼면은 이젠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바로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바로 달라붙어서 오게 돼요. 우리가 원한 건 이렇게 뭉근하게 이렇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이렇게 쫓아오는 건데 그렇게가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같이 맞물려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밖에서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리미트라고 하는 이 값을 지금 보면은 밖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는데, 밖에서 받아오는 방식으로 좀 이제 변경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다 이제 맥스 스피드를 받아올 거고, 그 다음에 맥스 포스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근데 기본 값을 5랑 0.1 이렇게 주면은 밖에 있는 코드가 안 터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코드가 안 터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밖에 있는 코드는 지금 이 컨스트럭터에서 이렇게 딱 두 개 값밖에 안 넣어주고 있잖아요. 두 개 안 넣어주고 나머지 두 개는 안 넣어줬는데 총 4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넣어줬지만 그래도 뭐 기본 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없으면 5 쓸게, 없으면 0.1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5, 여기다 1 넣어볼게요. 자, 1 넣은 상태에서 자, 1 넣으면 고개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기민하게 이렇게 도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0.2 이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고개를 돌리는 게 약간 묵직하게 도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더 극단적인 작은 값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내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오는데 되게 엉덩이가 무겁게 움직이죠. 마치 무거운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 고개를 돌리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묵직하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막 0.01 넣고 이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set mag 이런 개념도 없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문제 상황인 건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변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max force는 1이고요. max force는 1이고, 그 다음에 max speed를 제한을 안 주도록 이렇게 해봤어요. 원래는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제한을 안 주도록 해봤어요. 그러면 엄청 이렇게 막 방정맞게 됩니다. 이 맥스 스피드가 있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두 개가 다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붙게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벨로시티에다가 가속도를 더한 결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맥스 스피드를 이미 상정을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의 벨로시티도 이렇게 리미트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넣어 놓으면 어떻게 좀 다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는 작동은 하게 되네요. 이 두 개의 요소가 없더라도 작동은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해놨던 요 개념상으로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이렇게 맥스 스피드를 이렇게 제한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크레이그 레이놀즈라고 하는 분이 쓴 그 논문이 있어요. 스티어링 비헤이비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컴퓨터 2D 그래픽스에서 이런 것들을 정의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동하는 이런 방식을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냐라고 제안했던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방법으로 이제 그 방법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자, 한번 보자면은 아까 말했듯이 누누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내가 원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향하는 최대의 속도로 가려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기존의 벨로시티에다가 어느 정도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해줄 거냐고 하는 게 이 스티어링이고요. 그 스티어링을 너무나 센 힘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지정해 놓은 최대의 힘으로 이 힘은 넘지 않는 정도 선에서 힘을 가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리밋을 걸어서 apply force의 형태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업데이트 부분에서도 벨로시티가 행여나 우리의 최대 속도,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상정해 놓은 최대의 그 속도인 거예요. 이 물체가 가질 수 있는,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리밋을 걸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물체가 이제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바깥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초기 위치 받고 가질 수 있는 최대 스피드, 예를 들어서 저는 1에 0.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죠. 1은 좀 너무 느린가요? 한 3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05 정도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좀 뭉근하게 쫓아오는 느낌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vehicle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vehicle, 이게 이제 도착해서 계속 지금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친구가 이쪽으로 다가올 때 그 가속도가 있는데 우리가 도착할 즈음에서 이제 좀 멈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빠꾸 없이 그냥 이렇게 와버리니까 지나쳐버리고 이렇게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달려가다 목표한 지점에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아차차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